이제 이 가내복 공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하나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당시로서는 이제 공장 규모도 컸지만 일찍부터 이 공장에 기숙사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르는 사람은 그 당시에 기숙사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어 하면서 상당히 그 좋은 조건이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숙사는 이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복지 개념으로 생활 조건을 좋게 하기 위한 개념이 아니라 일본은 이 일종의 설비 산업이지 않습니까? 공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설비를 기업 입장에서는 한시라도 놀리지 않고 24시간 풀 가동을 해야 목적하는 이윤을 뽑아냈기 때문에 공장이 쉬지 않고 돌리기 위한 조건을 위해서는 이 종업원들이 계속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됐고, 그렇기 때문에 방적공장은 필수적으로 기숙사를 여기다 안에 넣어서 공장 종업원은 모두 기숙사 생활을 하도록 했던 것이죠. 관리자가 아니고서는. 특히 이 가네보 공장은 가네보가 한국에 진출해서 최초로 당시로서는 24시간 쉬지 않고 공장을 돌리는, 쉽게 말해서 12시간 맞교대라고 하는, 당시로서는 일찍이 생각도 못했던 12시간 맞교대 노동을 처음으로 적용했던 곳이 이곳입니다.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데, 가네보 회사의 기록에 의하면 자기들이 평가한 회사 자료에 보면 일본에서도 아직 적용하지 않던 12시간 맞교대를 가네보 공장을 통해서 하게 됨으로 인해서 전에보다 훨씬 생산성이 높아졌다라고 스스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 어린 노동자들의 고요를 짜내서 악조건에서 기업 이윤을 노렸던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한테는 대단히 치욕적이고 아픈 상처입니다. 그러니까 노동 현장에서, 대규모 사업장에서, 특히 방직 산업에서 12시간 맞교대가 처음으로 적용이 됐었고, 그걸 시범적으로 적용했던 장소가 이곳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공장 구조를 보면 연구 자료에 의하면 이동 동선을 가장 짧게 하기 위해서 기숙사와 공장 간의 거리를 최대한 단축시키기 위해서 기숙사에서 공장으로 가는 그 사이에 식당이 위치해 있었고, 그러니까 일어나서 씻고 옷 갈아입고 준비해서 밥 먹고 공장으로 가고, 일하다가 밥 먹고 이제 기숙사 가서 잠자고, 이 위에는 어디를 출입할 수 없는, 그러니까 감옥과 다름없는 갇힌 구조에서 일했던 것으로 모두들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그 소녀들한테는 이 공장은 정말 그 어디에 갇히고 나갈래야 나갈 수 없는 폐쇄된 곳이었었고, 어떤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한테는 어떤 희망이 없고 뭔가 미래를 꿈꿀 수 없는 것이었었고, 또 스스로는 어떤 무력감에 빠지게 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초창기에는 그 하도 어려운 경제 상황이다 보니까 공장이라도 다니면 내가 밥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취업을 원하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점점 전시체제가 되면서 이런 대규모 사업장들은 일본의 그 전시체제에 맞게끔 공장도 운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도 있지만 일본 정부 입장에서도 일제의 전시 총동원 체제 하에서 이 공장도
총동원 체제에 맞추는 구조로 최대한 그 공장을 가동해야 될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예를 들어 뭐 전쟁과 이 삼윤산업이 또는 방직산업이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군인들이 기본적으로 입어야 될 군복 같은 것, 이건 다 어쨌거나 시를 통해서 군복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이제 아시아 태평양 전쟁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군수업체로 지정이 되게 됩니다. 1944년 12월 달에 가네보 공장 역시 군수업체로 지정이 되는데, 군수업체로 지정되는 순간 작업장 모두 군수업체가 되고, 그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일종의 피징용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그 정부 체제 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종업원 역시 자유로운 노동자로서 그런 그 개념하고는 전혀 이제 대입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 공장에 어떤 사람들이 오게 됐었느냐? 물론 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 공장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있었겠습니다만, 그 중에 제가 만났던 몇몇 사람들을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성 황룡면에 사시는 선호순 할머니의 경우입니다. 당시 9살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 뭐 11월이나 12월 경이었던 것 같은데, 당시 이제 그 면사무소에서 또 경찰이랑 일본 순사랑 모두 마을로 와가지고 갑자기 마을 사람들을 저 마을 앞에 있는 저수지로 모두 모이도록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할머니의 기억으로는 상당히 그 차가운 그 겨울이었다라고 합니다. 살얼음이 얼었는데 저수지 그 얼음을 깨고 총칼을 찬 그 헌병을 옆에 대동하고 남성들을 목덜미를 부여잡고 저수지 얼음물을 깬데 한 사람씩 풍덩풍덩 집어넣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집에 있는 것 식량, 쌀, 보리, 아무튼 그 있는 것 어디에 숨기지 않았느냐, 내놔라. 있냐 없냐. 처음에 순순히 뭐 있다고 할 사람은 없으니까 없다. 그러면 다시 물에 집어넣고 그러면 결국은 그나마 타작할 때 다 빼앗겼던, 그렇지만 자기 자식들 먹일 조그만 먹거리라도 어디에 숨겨두긴 했던 그것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 차례차례 순서가 지나가면서 이제 자기 아버지 순서가 됐는데, 그걸 보면서 비록 9살짜리 딸이지만 그걸 차마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이 선호순 그 꼬마가 면장 바짓가랑이를 잡으면서 놔두시오 아버지는 건들지 마시오, 내가 갈라요 라고 하면서 자진해서 내가 공출을 하겠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 면장이 하는 말이 조그만 9살짜리가 자기 아버지 대신 자기가 가겠다라고 하니까 허허 깔깔깔 웃더니 네가 정말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냐, 예, 아버지는 건들지 마시오, 내가 갈라요. 그러니까 알았다 라고 하면서 아버지는 뒤로 빼면서 그 자리에서 어디서 사는지 이름이 누구인지 노트에다가 적었다라고 합니다. 그 뒤로 공장을 떠나기 전에 면장이 자기한테 검정 고무신 한 켤레를 선물로 보내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어린 나이에 처음으로 고무신이라고 하는 것을 만져보면서 신기해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고무신 한 켤레 있는 것이 저희들 어렸을 때 나이키 신발을 하나 가지면은 그냥 가슴이 들떠듯이 그런 기분이었던가 봅니다. 이 신발 하나 벗고 어느 날 이제 떠나게 됐는데,
자기 마을에서 같이 떠나던 사람도 있었고 이웃 마을에서도 떠났었는데 어디 마을 그 출발지 지점에 모이도록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무슨 뭐 버스 같은 것에 탑승을 해가지고 할머니 기억으로는 뭐 황룡명 그다음에 진원면을 거쳐서 거의 버스 한 차가 가득 찰 정도 숫자였다라고 그러는데 출발하기 이전에 인근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그 집결지로 모이도록 해가지고 할머니가 깜짝 놀랄 정도 성대한 환영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무슨 그 대나무 깃발로 무슨 뭐 크게 글씨를 써가지고 아마 이제 내용은 그랬을 것입니다. 산업 제국을 위해서 산업 제군으로 떠나는 사람들 뭐 격려하는 뭐 이런 것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일본 군가를 부르고 그 다음에 그 일장기를 뭐 힘차게 위아래로 막 내리면서 막 군가를 부르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북 같은 거 있죠. 북 같은 것으로 막 두드리면서 그냥 뭐 대단한 어떤 그 전선에 나선 것처럼 뭐 이렇게 크게 아주 성대하게 환영 행사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뭐 주변 분위기가 뭐 통째 그런 분위기니까 내가 뭐 대단한 어떤 임무를 맡고 마치 그 국위를 선양하러 가는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 9살짜리 이 아이는 내가 어디로 간지도 모른 채 동네 언니한테 근데 언니 우리 어디로 가? 그러니까 야 너는 어디 간지도 모르고 이거 여기 탔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디 간지도 모르고 도착해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곳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